여름이 가까워지자 식물들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알리스는 힘이 점점 달려서 도움이 더 많이 필요했지만 할 일도 더 많아졌다. 클레어에게 운동은 일상이 되었다. 날마다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팔을 바꿔가며 돌마대를 여러 번 들어 올린 뒤에야 하루의 주전자를 올렸다. 찬물이 끓는 동안에는 바닥에 누워 스트레칭이나 윗몸 일으키기를 했다. 지금이야 식은 죽 먹기인 일들이다.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떠올리면 실수가 나올 정도였다. 이제는 손목과 발목에 무거운 바위를 매도 동작은 익숙하고 고통 따위는 없었다. 클레어는 노랑날개 새장을 청소했다. 아침마다 하는 일이다. 며칠 동안 비가 내렸지만 이제 막바지인 듯 보였다. 오늘은 구름만 많은 봄날 아침이다. 클레어는 새장을 들고 나가 오두막 옆 버드나무 가지에 내걸고 노랑날개에게 휘파람 인사를 했다. 새는 바깥을 좋아했다. 그때 낯익은 휘파람 소리가 들려 돌아보았다. 아이나르가 목장기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클레어가 상쾌한 마음으로 인사했다. 할머니가 아침에 빵을 구웠어요. 넉넉히 아이나르 것까지. 아이나르가 말했다. 하늘을 봐요. 그녀는 하늘을 보았다. 멀리 아스라한 벼랑 위로 창백한 뭉게구름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아이나르의 양떼는 눈이 녹은 뒤에도 추위를 피하기 위해 동그랗게 모여 목장의 새싹을 뜯어 먹었는데 구름의 모양새가 딱 그랬다. 하지만 아이나르가 그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닐 것이다. 왜요? 구름 뒤에 해가 보여요. 당분간 비는 오지 않을 거예요. 아이나르처럼 양떼를 몰거나 안드라스처럼 농장을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마을 어부들은 누구랄 것 없이 하늘을 잘 읽어냈다. 클레어는 그의 말에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이제 빨래해서 나무까지 걸어도 되겠어요. 아니, 더 이상 빨래는 하지 않을 거예요. 벼랑을 탈 때가 됐으니까. 아이나르가 선언했다. 밤하늘에 여전히 별이 반짝였다. 은빛 봄달은 잔잔한 바다 위에 낮게 걸렸다. 옹기종기 붙은 양들도 조용했다. 소리라고는 숲속 저 너머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뿐. 두 사람은 함께 서 있었다. 클레어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이나르, 당신한테 있었던 일은 정말 안 됐어요. 예, 알아요. 마침내 그가 어떻게 부상당했는지 얘기해 주었다. 클레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참혹했다. 그러나 당장 그 일을 생각할 여유는 없었다. 그건 정상을 정복한 뒤에나 되새겨 볼 터이다. 그때 가서 그 얘기를 토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은 오직 등반에만 집중해야 한다. 그가 정상에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아니지만 기다리면 와요. 아무튼 지금은 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이나르, 내가 해낼 수 있을까요? 응, 해낼 거예요. 아이나르가 웃으며 그녀의 턱을 만졌다. 저 산에서 내려온 이후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지난 몇 년 동안 당신한테 알려줬어요. 그 이후로도 난 밤마다 저 산에서 내려왔어요. 바위 하나, 이끼 한 점, 나뭇가지, 구멍, 균열, 굴곡 하나까지 모두 느낄 수 있었죠. 다른 남자들이 어망을 고치고 연장을 벼리고 자기 여자와 사랑을 나눌 때 난 그때의 등반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던 지도를 클레어한테 줬어요. 그러니 걱정 말아요. 그가 키득거리며 클레어를 안으며 덧붙였다. 당연히 무사해야죠. 그렇지 못하면 내가 바보가 될 테니까. 클레어를 강하게 만든 게 나잖아요. 자, 이제 보찜을 확인합시다. 이건 단단하게 매야 해요. 클레어가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 아이나르는 지팡이를 벼랑에 기대놓고 그녀의 등짐을 확인했다. 칼은? 그가 물었다. 칼은 노끈을 단단히 매달아 목에 걸었다. 밧줄? 밧줄은 어깨에 잘 감아두었다. 물병은 보침 안에 있는데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위에서는 꺼낼 생각은 말아요. 잠시 쉴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바위턱 같은 곳인데 보통 레지라고 부르죠. 꾸준히 올라가면 저곳쯤 첫 번째 레지에 도착할 거예요. 물은 그때 마셔요. 예, 알아요.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죠? 물병 아래쪽, 장갑 옆에. 그가 보침을 더듬었다. 아, 할머니가 넣었어요. 치료에 쓰는 허브 연고. 네, 그건 좋아요. 장갑을 낀다 해도 밧줄에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밧줄에서 미끄러지면 살갗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절대 손님을 빼지 말아요. 안 그래요. 알잖아요. 밧줄을 잡을 때 말고는 장갑은 끼지 마요. 손으로 직접 느껴야 해요. 아이나르, 네? 클레어가 손을 내밀었다. 이것도 할머니가 만들어준 거예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을 테니 만져봐요. 클레어는 둥근 원반 같은 것을 건네고 기다렸다. 그냥 보통 돌인데 선홍색 천으로 감고 꿰맸어요. 내가 겨울에 썼던 양모 모자에서 오린 거예요. 이건 왜? 정상 바로 밑에 아주 가파른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조심해야 한다는. 예, 계단 모양 바위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절대 내려다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냥 아이나르가 시킨 대로 할 거예요. 바위 계단을 하나하나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에 신중을 가하되 절대 내려다보지 않는다. 다 왔다고 방심하지도 말고. 그럼 왜죠? 바위 계단을 지나 꼭대기에 오르면 그래서 단단한 땅을 밟게 되면 이 돌을 벼랑 아래로 던질게요. 해가 지고 있을 거예요. 네, 석양을 향해 던질게요. 당신이 내일 찾아봐요. 이곳에 선홍색 천이 있으면 내가 성공했다는 걸 알겠죠. 암벽은 모두 올라갔다는 걸 말이에요. 예, 찾아볼게요. 좋은 생각이네요. 아이나르가 그녀의 뺨에 손을 대고는 잠시 가만히 있었다. 보고 싶을 거예요. 바다소녀 클레어. 나도 영원히 못 잊어요. 맹호, 아이나르. 두 사람은 잊힌 지 오랜 이름들을 부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이나르가 그녀에게 키스하고 돌아서서 지팡이를 찾았다.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녀가 떠날 시간이다. 벼랑은 반들반들하고 거대한 바위들로 시작되었는데 그늘진 곳은 군데군데 습한 이끼가 있어 미끄러웠다. 어렵지는 않았다. 이미 어둠 속에서 여러 번 오른 터라 두 발은 돌의 느낌과 형태를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나중을 위해 보침에 샌들을 넣어두기는 했으나 지금은 맨발이다. 하지만 이렇게 쉽고 익숙한 곳일수록 위험을 간과하기도 쉬운 법이다. 자칫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딛거나 발목을 삐끗했다가는 도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고 만다. 그녀는 새삼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발을 내딛고 발가락으로 바위의 결을 느낄 것이며 무게 중심부터 옮기고 다음 동작을 취할 것이다. 작은 바위를 지나는데 돌조각 몇 개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을 나무랐다. 사소한 판단착오라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결코 허락할 수 없다. 등반을 하는 동안에는 등반 말고는 아무 생각도 말라고 아이나르가 경고했다. 하지만 비교적 쉬운 등반 초반에는 클레어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절벽에서 멀어지고는 했다. 머릿속, 머릿속에선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만일, 만일 그날 아기를 데려왔다면, 이곳으로 어린 아들을 데려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럼 아이나르한테 새와 양에 대해 배우면서 성장했을 텐데, 어쩌면 바다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 생각에 몸서리를 쳤다. 아이나르가 암벽 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내내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러면 아이나르와 내가 아들을 찾아 함께 떠나. 클레어는 애써 잡념을 몰아냈다. 집중해. 오로지 절벽에만, 등반에만. 이곳에서도 식물이 자랐다. 바람에 실려 바위 틈에 자리를 잡은 씨앗들이 녹은 눈을 양식 삼아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은 것이다. 동이 트면 풀과 나무들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빼는 모습을 보겠지만 지금은 어둠 속이라 식물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었다. 맨다리를 스치는 덩굴 손들. 그녀는 연약한 싹을 짓밟고 싶지 않았다. 아, 여기 아이나르가 상념을 버려야 한다고 했던 곳이다. 그가 설명해준 장소. 거대한 바위들 사이에 갑자기 깊은 균열이 나타났다. 바위가 푹 하고 꺼진 통에 닿음 디딤판까지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 이곳에 다다를 때 아직 깜깜하리라는 것도 아이나르는 알고 있었다. 우리 둘이 낮에 연습 삼아 다녀오면 안 돼요? 그럼 얼마나 뛰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어, 클레어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를 돕고 가르치기 위해 양 목장에서 내려오는 것도 상상 이상의 고역이다. 이 울퉁불퉁한 바위를 기어오르는 건 말도 안 된다. 대신 아이나르는 연습장을 만들어 주었다. 거리와 높이를 재고
진흙으로 형태를 만들어 단단히 굳혔다. 클레어는 쉬지 않고 연습했다. 어렵지는 않았다. 이 들쭉날쭉한 바위 위에서 균열을 넘어 평평한 화강암으로 뛰면 된다. 달 없는 밤이면 아이나르는 끊임없이 반복하도록 했다. 그래서 클레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거리를 정확히 판단해 실수 없이 동일한 발판에 착지할 수 있게 되었다.